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금융권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급속한 정보기술 발달로 인력 점포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줄이면서 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이유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화를 천명하자 금융권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작년부터 일선 창구를 중심으로 배치된 무기계약직 3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시티은행도 무기계약직 직원 300여 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권이 이런 방침을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인터넷 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하자 은행들은 점차 창구 인력과 점포를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대적 인력 점포 축소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KB국민은행은 연초 희망퇴직으로 단번에 인력을 14%나 줄였습니다. 정규직화에 동참한다는 시티은행은 점포를 연내 76%나 줄인다는 발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점포 없이 인력 200명 정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으로 몸집 줄이기 압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2013년 86만 4천 명이던 금융보험 취업자는 작년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창출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 창출될 수 없죠. 점포를 다 없앴는데. 인력 축소에 사활을 건 은행들에게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관광을 중단했던 중국 여행사들이 하나둘 다시 우리 여행사 쪽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용 기자입니다. 2달 가까이 한산했던 중국 전담 여행사가 바빠졌습니다. 이 여행사는 다음 주 중국 여행사 12곳을 평창올림픽 관광상품의 사전 답사 형식으로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극에 달했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사드가 좀 풀려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던 그 중국 여행사들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도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 중국 쪽에서 견적 문의를 받지 못한 다른 여행사들도 대선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시 휴업 중인 A 여행사의 직원은 며칠 전 중국 여행사에 전화를 했다가 유연해진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중국도 그렇대요. 옛날하고는 좀 분위기가 옛날에는 막 강압적이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풀려서 우리고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 국내 항공사도 상황을 지켜보며 중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줄였던 중국 노선을 다시 늘릴지 검토 중이고 진에어도 중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정기 노선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충전식 장치에 담배 모양 스틱을 꽂아서 피우는 신종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기존 전자담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한국 필립 모리스가 출시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는 기존 전자담배와 같은 담배 소비세, 건강 증진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램당 51원의 개소세가 붙는 전자담배와는 달리 아이코스는 전자담배인지 일반 담배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그램당 21원인 파이프 담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의 논의에 따라 세금이 높아진다면 소급과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이 넘는 부부수급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는 남편이 156만 8천 원, 아내가 145만 6천 원을 받아서 둘이 합쳐 매달 30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8,200여만 원을, 아내는 같은 해부터 26년 동안 7,5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각각 2015년과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5만 700여 쌍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재계도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미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적극 나섭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다음 달 6일 4박 5일 일정으로 경제협력사절단을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경제사절단을 하반기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자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 연방의회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국 간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제주 투자, 첨단 산업의 어떤 기술 협력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오는 10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개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 재개회의는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1988년 만든 민간경제협의체로 올해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선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조양호 한미 재개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등을 방문하는 도어녹 행사에 9명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사에선 한미 통상 관계와 양국 기업 활동에 관한 협력 방안 등이 모색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현대차가 한국계 기업 최초로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상공회의소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후 사절단 구성 등을 통해 양국 경협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금융권도 생체인식, 인공지능 AI 등 관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송금까지 척척해주는가 하면 홍채와 정맥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확대되고 있어 통장이나 카드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눈에 홍채를 갖다 대 본인 인증을 한 뒤 음성 명령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엄마에게 3만 원을 보내줘. 연락처에 있는 엄마님께 톡톡 보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음성인식 AI가 계좌 조회뿐만 아니라 이체와 한전, 공과금 납부 등도 말만 하면 알아서 척척 처리해줍니다. 공인인증서 없어도 되고 친구의 계좌 입력을 안 해도 돼서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상상외로 더 잘 알아듣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은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자 생체인식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된 삼성 갤럭시 S8의 흥행 등 전자기기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B 하나은행은 SK텔레콤이 내놓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상반기 중 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로 스마트폰에서 적용되던 생체인증이 이제 은행 창구에까지 적용되면서 이 같은 통장과 카드도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 있는 인식기에 손바닥만 올리면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소외계층도 창구에서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도 상용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리콜 결정을 내린 차량이 벌써 82만 대에 달해서 올해도 리콜 차량이 연간 100만 대를 넘길 전망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리콜 결정 차량이 100만 대를 넘긴 해는 2013년과 2015년으로 각각 103만 대였습니다. 올해는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한 세타2 엔진 결함 차량 17만 대와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 5건이 24만 대에 달해서 전체적인 리콜 대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의 전자제어장치 불량으로 인한 시동 꺼짐 등 3건은 국토부가 추가로 조사해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리콜 대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 교보, 하나생명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삼성, 하나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장성 보험을 한 달 동안 판매할 수 없고 3년 동안 신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삼성, 하나생명 역시 1년 동안 새 사업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금융위는 또 삼성생명 8억 9,400만 원, 교보생명 4억 2,800만 원, 하나생명 3억 9,500만 원씩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작년 김장철의 배추 대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폭염에 배추가 말라 죽으면서 공급이 부족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추 출하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배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포기당 최고 10,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어느새 2,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겨울에 저장해놓은 배추가 아직 다 팔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봄 배추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봄 배추의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넓어지면서 올봄 배추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추값 하락에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매 가격은 포기당 1,200원대 수준. 평년과 비교해보면 반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봄배추가 출하가 되면서 4월 중순부터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지금 이 수준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는 정부 수급 매뉴얼상 하락 주의 단계로. 문제는 이 같은 배추값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름 배추인 고랭지 배추가 곧이어 시장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6%가량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부 산지 농가에 대해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매에 나서는 등 시장에 들어가는 배추의 양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떨어지는 배추값에 농가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핫키워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강력한 노동개혁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역사관에 대해서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일찌감치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흥 정책을 실행하면서 침체된 일본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현재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네, 사실 일본의 현재는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동개혁안을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아베 총리가 노동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노동 방식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할 정도로 야심차게 내놓은 개혁안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베 총리 주재의 회의에서 확정한 노동 개혁 방안은 총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9개 분야라면 상당히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일본 역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프리타,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개혁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심해지니 정규직과 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을 하자는 거죠. 네, 정말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하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바로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가 발생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업무와 책임, 근속 연수 등에서 객관적 차이가 없다면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강한 요구 조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개혁안이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 비슷한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자는 개혁안은 물론 잔업이 많은 일본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간 외의 근로를 규제하는 개혁안도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일본에는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이른바 블랙 기업 리스트까지 있었잖아요. 그만큼 잔업과 노동 강도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간의 근로 규제 또 유연근무 도입을 한 건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일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규직 사원의 밤샘 근무가 일상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후생 노동성의 근로감독 대상 업체 중에 43.9%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한 노동 강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장인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유연 근무 개혁안을 실시한 겁니다. 이 개혁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시간의 근로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제한하되 노사가 합의한 기업에 한해서는 연간 720시간까지는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 개혁안도 참 탐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를 살펴보니까 현직 직장인을 위한 개혁안 외에도 여성이나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개혁안도 눈에 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나라여서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또 워킹맘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적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노동인력 부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일자리 수는 무려 1.43배로 일자리 수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적다는 건데요. 이는 2년 사이 무려 60%가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물론 노인 인구의 취업까지 적극 권장해서 이 노동 인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취지는 노동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됐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여성과 노년층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혁안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이 노동개혁안을 가지고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해서 2019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노동개혁안의 긍정적인 여론에 힘을 입어서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그렇군요. 어떤 업체가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한 유력 편의점 업체인 패밀리마트는 올 가을부터 주 3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몸이 불편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등의 피치 못한 사정을 가진 직원이라면 누구나 주 3일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근무 제도를 통해서 2020년까지 총 근로시간을 2015년에 비해 9%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제도만 잘 시행되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직원 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같은 업체가 일본 전체 기업 중 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찍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근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질 개선이 요원할 것이라는 국민적 위기감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다 건너 있지만 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닮아 있는 나라 일본. 부디 이 노동개혁안이 잘 시행이 돼서요. 우리의 일자리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